그런데 2015년, 16년과 달리 2017년도 상황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너무나도 극도로 지금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결의안의 내용 중에 북핵 실험,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을 하고 북핵의 CVID를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쪽에도 주목을 했어야 됐다. 괜히 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좀 왜 한국이 기권하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히바쿠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부당하더라도 이것을 알리는 노력을 했어야 됐다. 또 적어도 결의안 초안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대일 외교나 유엔 다자 외교를 통해서 좀 이 결의안 초안을 고치려는 노력이 선행됐어야 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네, 그 모든 주요 결의안에 대해서 그렇듯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문안이 정리가 되도록 협의를 계속합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미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들과 국가들이 일본 결의안에 대한 우리의 그 표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문안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미숙했다. 우리 외교 역량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좀 지울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올해 안으로 이루어집니까? 아직 날짜가 잡힌 건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7월 초 G20개기 두 분이 만나셨을 때 상호 편리한 시기에 조속한 시기에 방중을 하신다. 이렇게 합의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계속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서 WTO 제소를 포기한 것은 한중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이 있죠, 장관님.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구인들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소통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그 중국의 이 사드 보복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동차, 뭐 화장품, 유통, 관광, 농수산식품 또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말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응 조치는 있습니까? 장관님? 중국에 대해서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 외에는 없죠. 또 저희 그 공관을 통해서 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지 늘 방법을 강구하고 한중 있습니다. 정상회담 협의 과정에서 사드에 대한 중국 측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네, 정상 간의 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장관님, 우리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강요가 사드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 표명할 수는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저희가 사과나 유감 표명. 사과나 유감 저희가 표명. 사과할 일은 없습니다. 없죠. 당연히 없죠. 만약에 사드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중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드에 대한 사과, 유감 표명을 하고서는 도저히 그걸 요구하는 한 우리의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있을 수 없다라는 강력한 입장이시죠. 양국 간의 소통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드에 대한 우리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장관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사드는 자위권적 조치이기 때문에 부당한, 무리한, 비이성적인 사드 보복 조치를 취한 중국이 오히려 사과를 하고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중국은 강대국 중화주의 외교 정책을 가지고 우리한테 일종의 사드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통해서 일종의 교훈적인 징계적인 교훈. 옛날 1979년 등소평의가 베트남 침공했을 때 얘기한 punitive lesson, 징벌적인 교훈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협의를 반드시 우리의 자존, 주권을 생각하고 협의를 해달라 말씀드립니다. 계속 신문에서 제기가 됐습니다만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우리 대북 제재 조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 요구를 받아오고 계시죠? 계속 그런 문제와 포함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정부 협의를 하고 소식통이 있습니다. 계속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받을 때 답변을 뭐라고 합니까? 장관님? 계속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난 7월 28일 날 북한의 화성 14형 ICBM 발사 실험 이후에 7월 29일 날 추가적인 대북 제재안을 만들어라. 그 말씀이 있은 지 벌써 100일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지시를 취소하셨습니까? 아니면 청와대 어떤 다른 분이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셨나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검토해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대북 제재를 그 오이사 조치를 포함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좀 밝히기 어렵습니다. 제가 왜 대북 제재 조치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정말로 최근에 마이클 그린이 얘기하듯이 미국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 가장 적극 나라가 일본이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EU고 그 순서를 중국, EU, 러시아 아니 일본, EU, 중국, 러시아로 잡았습니다. 한국이 가장 제재 조치를 안 하고 있답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강제성이 없죠. 강제성이 없습니다. 아시죠? 대북 제재 의무사항입니다. 예? 강제성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습니까?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각국 나라가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니터링하고 각 나라를 찾아가면서 대북 제재 조치를 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외교부 아닙니까?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님이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를 다니면서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해달라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중국 대사관 가서 참 놀랐습니다. 어떤 게 놀란지 아십니까? 최근에 유엔에서 유엔 제재 결의안 237호인가요? 237호 결의안 원유 공급 문제에 있어서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가장 큰 내관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외교부가 중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한테 중국 외교부를 상대로 설득을 해라. 원유 공급 중단 문제에 대해서 이런 공문조차 회신조차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외교부 도대체 대북 제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의가 있습니까? 그게 미국의 문제입니까? 일본의 문제입니까? 외교부가 왜 이렇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외교부가 가장 뒷짐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외교부 공무원분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아니 최근에 제공관적 인사가 코드 인사다, 의전용 대사를 임명했다 해서 여러분들의 사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기문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외교관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 결의를 위해서 그 결의안 이행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동참을 위해서 설득하고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될 게 장관님 이하 외교부의 여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강력한 이행 의지가 없고 전투력도 약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좀 더 외교부가 장관님 이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각국 나라의 동참을 호소하고 설득하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도 올립니다. 네, 의원님 계기가 있을 때 적정한 계기에 적정한 레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할 때 제재의 그 충실한 이행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요. 또 실무선에서는 대북 제재 결의 전문가들 하고 현장에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이행 상황에 대해서 그 검토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나라들은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제재위원회의 그 기술적인 협력이 제공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